김현정의 뉴스쇼 2부 첫 번째 순서. 일단 야당의 개헌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입장은 들어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불순하다는 반응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박범계 의원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개헌 제안 순수하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나름 순수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어제 JTBC 보도가 예. 오늘 아침 조간에 보수지 진보지를 망라해서 전부 다 톱 기사 1, 2면에 다 받아서 썼습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무려 44개나 사전에 열람하고 어떤 경우는 수정한 정황도 지금 그런 물증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느닷없는 개헌 제의는 저희가 보기에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최순실표 개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원종 비서실장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냐라고 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비정상적인 분이 되실 수 있는데. 글쎄요, 이원종 실장께서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씀하셨는데 예. 마치 지금은 민주시대가 아니라 저는 봉건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정말 피땀 흘려서 이룩하고 완성했는데 오히려 봉건 시대로 회귀하지 않았나.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특수관계에서 과연 드레스덴 연설문조차도 사전에 입수해서 열람하고 또 청와대 비서진 개편 문건도 입수하고 또 대통령 당선문도 사전에 입수해서 열람하는 이 정도면 최순실 씨는 그냥 최순실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봉건 시대 아니냐라는 말씀인데 결국 헌법을 바꾼다는 것은 대통령 직선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한 손질인 것 같고 그렇다면 반기문 대통령 그다음에 친박 총리 카드로 내각 책임제를 가나? 이 복선도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저는 덮기 위한 꼼수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정계 개편까지를 노리는 또는 새로운 방식의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든 이명박근혜 정권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경제와 여러 가지 특히 안보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정이 많고 민주주의 제도는 책임 정치가 기본인데 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저는 호도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떤 정계 개편을 목적으로 하는 판가리용 그러한 목적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국민용이 아니고 국면용인데 장기 집권의 의도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결국 그게 그거죠? 정권 연장용의 그런 의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개헌이 필요하다는 거는 사실 야당 쪽에서도 늘 이렇게 개헌합시다 저렇게 개헌합시다 얘기는 나왔던 거니까요. 그렇죠? 대통령이 발의하고 주도를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또 야당에서 얘기하는 어떤 개헌의 방향과 시기, 내용은 다 다소간의 차이가 다 있는 것이고요. 어쩌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차라리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차분히 논의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달라는 정도면 오히려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져봅니다.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한다면 얘기 나온 대로 전문만 갖고도 국정교과서 논란만큼 길게 끌면서 갑론을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못하시면 제가 하죠 하고 대통령이 다시 나설 거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은 결국 대통령이 나서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헌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채의 기본을 담는 헌법의 개헌 문제입니다. 하나의 법률을 만드는데도 중요한 법률들은 몇 년을 거쳐서 심사숙고하고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일국의 헌법 30년간 1987년 체제의 그 헌법에 손을 댄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1년 그냥 뚝딱 1년 만에 이렇게 해소될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와 광범위한 어떤 논의, 공론 과정을 저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신속하게 그렇게 해치워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 맡으시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보필하셨는데
2007년 초에 있었던 원포인트 개헌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을 했었죠. 그때 뭐 네. 나쁜 대통령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만은 그때도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대선 총선의 동시 실시 등등등 해서 정략적이다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정말 다릅니까? 그래서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도 뭐 당사자인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그 당시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고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라는 직설적 비판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추진 되지도 않았습니다. 시작도 하지는 못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불과 한 10년 만에 똑같은 도돌이 표식으로 지금 돌아온 문제고 결론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덮고 특히 최순실 게이트의 의혹, 국민적 의혹을 덮기 위한 꼼수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국민의당 입장을 보면 우려되는 바는 많지만 개헌 논의는 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겠다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국회에서 논의를 차분히 이끌어가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원튼 원치 않든 이제 대선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대선을 치르는데요. 여러 대선 주자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선 주자들이 개헌에 관한 어떤 그 약속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이 임기 초에 이 개헌을 그 공약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개헌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1년 남짓 남아있으니까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부터 차분한 논의와 이것이 그냥 권력 구조의 그런 개헌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예. 그냥 자칫하면 권력 노름으로 국민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것이 민생이고 경제고 또 안보 문제고 그래서 통일조항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본권 조항 그리고 지방분권, 지방자치제도 이런 등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차분한 시간을 저는 가졌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개헌을 논의하면서 어떤 것들을 다뤄야 될지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타이밍으로 봐서는 다다음 대선이 2022년 아니면 다음 그 총선과 대선이 만나는 2027년 이쯤까지는 충분히 논의하고 가야 그때가 적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 더 적기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이 이제 정권 연장 음모의 일환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권력 구조를 대통령 중임제로 가면 현직 대통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 중임제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 중임제로 간다면은 별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거론되는 바와 같이 내각 책임제라든지 또는 이원 집정부제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고 현직 대통령도 지금 현행 헌법상의 적용을 지금 받지 않는 것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연장 음모라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헌의 어떤 발효 시기를 먼 뒤로 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개헌은 단순한 권력 구조의 개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우리 헌법상의 여러 가치적인 측면들, 여러 제도들을 손을 보는 그러한 개헌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 뒤의 시점으로 그 개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개헌은 또 맞지 않다는 생각도 가지고 봅니다. 예, 그러시군요. 현재 대선에 나설 예비 후보라고 일컬어지는 몇 분들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역시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개헌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한 과제로는 보지 않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때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니까라는 입장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 며칠 전에 개헌은 필요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이 개헌에 담을 내용들을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그걸 통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차기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개헌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분명한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이 개헌의 논의 자체가 자칫하면 모든 어떤 민생 이슈나 경제적인 이슈 그리고 현안으로
다가와 있는 최순실 게이트 이런 문제들을 모두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주의의 기초인 책임 정치를 모호하게 하고 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도 담은 그런 로드맵의 제시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하셨으니까 아마 청취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실세에게 연설문을 빼앗겼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권력의 사유화죠. 권력의 국정의 농단이고 국가의 기본 시스템 그것을 국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국기 문란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왜 공직제도를 만들어놨겠습니까? 헌법상에 직업공무원제도를 왜 만들어놨겠습니까? 대통령 제도와 국회라는 제도, 우리 헌법의 여러 기본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린 국기문란의 전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국회 법사위에 소속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서 뭔가 검찰이 풀고 그 수사를 어떻게 보면 감독하셔야 되는데 특수부 검사들을 투입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검찰이 과연 이 의혹들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까? 또는 풀어내게 하는 방법은 뭘까? 이 점을 좀 고민해 보셨을 텐데 얘기를 해 주시죠. 저는 검찰 수사팀이 7명으로 늘리고 특수부 검사 3명을 투입한 것, 그래서 마치 특별수사팀처럼 운영하겠다라는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큰 이의를 달지 않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대통령께서 의혹만으로 우병우 수석을 자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에게 검찰의 수사가 보고되는 정황, 그리고 사실상 수사를 지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과연 이 수사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가 특수한 관계가 물증으로 입증이 된 이 상황에서 과연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측면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 사안은 원래 특별검사, 특검에 맞는 수사 사안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이런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잠적한 최순실 모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을 좀 종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는 건가요? 피의자가 아니라서 안 되나요? 지금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는데요. 유럽, EU 간에. 예. 독일도 거기에 이제 가입이 돼 있으니까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최순실 모녀 자체가 피의자로서 입건이 돼야 되고 무려 최장기간 1년도 걸린다라는 사실상 수사가 미궁에 빠질 여지도 있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